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십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묵시적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은연중에 의사를 내비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은 재계약과는 달리 계약이 지나가고 나서 계약의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서 서로 간에 명확한 의사 표현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은 그 다음 기간을 서로가 정해놓고 있으니까 언제쯤 다시 만기가 될 것인가, 그간은 서로 간에 임대차가 유지되겠지 하면서 알 수 있지만, 묵시적인 갱신은 언제든지 서로 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을 약자로 보고 있고 거기에 유리한 법을 만들었다고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나가세요 하기가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묵시적인 갱신은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이제 상가라면 영업이 불안전하고 언제든지 이렇게 이 사업을 접을지도 모르겠다 싶으면 묵시적인 갱신을 하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어서 1년이든 2년이든 보장을 받고 그 기간 안에 편안하게 장사를 하겠다면 묵시적 갱신을 하기보다는 재계약을 하시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쓰게 되는 경우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 것보다는 재계약을 하여서 계약 기간을 확실하게 보장을 받는 게 낫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경우라도 계약을 해지할 때는 어떤 이제 서로 간에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 동안은 계약을 언제 해지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전에 이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기 1개월에서 6개월 전에 협의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은 보통 2년 단위로 갱신이 되고 상가는 1년 단위로 갱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묵시적 갱신은 서로 간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 상태니까 계약의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2년 단위가 최소 단위의 임대차 기간으로 보니까 묵시적 갱신으로 됐을 경우에는 2년이 더해져서 그 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상가라면 앞전에 1년, 최소 단위 1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3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묵시적 갱신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업무를 보면서 질문을 여러 가지 받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묵시적 갱신이 나을까요? 재계약이 나을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상가 임대차라면 아니면 이제 주택이라도 언제든지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고 보고 있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낫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항상 이 임대차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재계약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한다면 얼마의 계약 기간 동안 이렇게 의무를 임대료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게 3개월의 기간을 통지하고 3개월의 기간을 주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해놨으면 그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임차인의 의무를 해야 되는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을 해지하기 위해서 통지를 했다면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부담을 하는 게 맞고, 그 3개월 이전에 급하게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종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차임을 부담을 하는 게 맞고, 혹시나 이제 그 전에 임차인을 구하게 됐다면 중개수수료까지도 협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약 기간 중간에 그 해지를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이렇게 상대방이 있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묵시적 계약 기간 중에, 계약 갱신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형태의 갱신인 상태고, 그 법에서 정하는 3개월의 그 유예 기간을 줬다면 임대인에게 대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3개월의 기간이 지났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그 다음 임차인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3개월을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네 번째 질문으로서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거나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그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갱신이 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건에 부합하는 기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든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최초 계약 그 시점에 기해서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가를 따져서 계약 갱신 요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최근에 바뀌었는 법에 의해서 10년의 기한을 보장받으니까 중간에 임차인이 바뀌든 임대인이 바뀌든 상관없습니다. 같은 그 부동산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10년의 기한이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서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도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임대료에 관한 규정은 1년 동안, 1년의 기한 동안 2번은 이제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중이라도 아니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이라도 1년 전에 임대료를 올렸다면 한 번도 1년 안에 올릴 수 없는 것이지, 1년이 경과했다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도 임대료는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5%의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번째 질문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아주 비싼 임대차에도 묵시적 갱신은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왔는데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그 3개월의 이제 유예 기간을 주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보증 금액이 크거나 작거나 이것은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고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놓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보증금과 월세가 비싼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도 묵시적 갱신의 여러 조항들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